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에이트 메이커 대표 백원기입니다. 챕터 6 공격적 마케팅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서비스 규모 확장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는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가고 싶으시면 굳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런칭하고 규모를 빠르게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혹은 국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가 지원금을 받았을 때 투자자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투자를 받게 되면 벤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일반 기업 아니면 돈이 많은 친구, 그 다음 국가 지원으로 투자를 받는데요. 이때 당연히 투자자들도 투자를 해서 이익이 있어야 투자를 하겠죠. 이럴 때 그 투자자들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몇 년 뒤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라고 어필을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업 서비스 소개와 시장조사 등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사업을 어필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다 줄 테니 나에게 투자해라 라는 어필입니다. 자, 그럼 사업계획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될까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공해 보신 분들은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한 번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한 번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들이나 국가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원하는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4가지 핵심적인 필요 요소들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보통 사업 계획서에서 초반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대략적으로 아주 짧게 요점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말이 엄청 어렵죠? 사실 사업 개요가 가장 중요한 사업 계획서의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잘못 적게 되면 심사관들은 혹은 투자자들은 그 밑에 내용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 계획서들이 투자자들에게 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사업 개요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사업 개요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현 시장에서 파악한 문제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차후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기대 효과, 너무 길게 작성해서도 안 되고 너무 내용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짧은 글 안에 여러분들 서비스가 모두 설명이 돼야 하며 그에 대한 기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두 문장에 강력한 포인트가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선정된 사업 계획서를 보면 간단하게 시장 조사를 한 내용과 니즈를 파악하고 니즈를 해결할 수단, 그 다음 잠재 고객과 그에 대한 그래프를 정확한 사실 기반으로 짤막하게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의 내용은 보통 사업 계획서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 원인, 혹은 동기, 그 다음 문제점 해결 방안 등에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시장 분석을 한 자료를 한 곳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요구되는 부분에서 모두 사용하여 투자자들에게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 조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우리의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는데요. 시장 분석을 통해서 현재 필요한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수요를 할 만한 잠재 고객들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시장 조사에 들어갈 내용은 첫 번째로 해당 서비스의 존재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서비스에 대한 지적 재산권, 해당 서비스의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당 서비스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이 서비스를 런칭 시에 이 현재 시장에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며 어떻게 수익이 보장이 되는지에 대한 글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래프화 시켜서 보여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세 번째, 수학 분석입니다. 사실 꼭 수학 분석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사업의 강점, 단점, 기회, 위협에 대한 부분을 적는 것인데요. 시장 조사가 끝난 뒤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만들 때 그 서비스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여러분들의 결점을 파악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평가해서 단점들을 들춰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길 원하니까요.
수합 분석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점은 여러분들 서비스의 투명성입니다. 여러분들 서비스에 결점이 있는데 그 결점을 숨긴다면 투자자들은 그 결점을 모르지 않고 반드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소개를 하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단점은 개선하고 장점은 더 부각하겠다라는 어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필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런칭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할 것이고 차후 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현재에만 가능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서비스인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보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 네 번째, 매출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적으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사업계획서에서 매출 관련 부분은 기대 매출만 적으시면 되지만 이전에 사업을 했다가 최근에 투자를 받을 계획이시라면 이전의 매출, 현재 매출, 미래의 매출 계획 다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예전에 사업자를 만들었지만 그때 사업자만 만들어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상태, 즉 매출 매입이 0원인 상태에서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여 투자를 받으려시는 분들은 이전 매출에 대해서 0원으로 기입하되 그 설명을 상세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기업이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계속 매출 매입이 0원이다가 이번에 갑자기 매출 조금 나왔다고 우리에게 투자를 해달라는 인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컨설턴트를 진행할 때 이전에 있던 사업자를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상 기존의 사업자를 폐쇄할 수 없는 경우 과거 매출란에 정확한 사유를 적고 그것을 반드시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서비스는 지속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필수적인 요소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것 또한 한 개의 큰 강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설명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사업계획서 작성이 너무 어렵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는 컨설턴트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의뢰를 해서 여러분들의 현재 서비스 상태와 이 서비스가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구멍가게 느낌인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대형마트로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 촉진 요소인 투자 유치 및 공격적 마케팅에 대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